안녕하십니까. 바인텍에서 실시하는 페트로나스 베셀 인슐레이션, 먼저 인슐레이션 비포 인슐레이션 인스펙션 하기 위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본 베셀은 버티컬 베셀로 호리존탈하고 몇 가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버티컬 베셀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노즐이 있습니다. 본 베셀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노즐로 되어 있고요. 노즐은 1번부터 6번까지 해놨습니다. 자, 베셀의 기본적인 구조는 버티컬 베셀의 구조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 부분이 있고요. 탑 헤드 부분, 그 다음에 보텀 부분, 아래 보텀 헤드가 있습니다. 보텀 헤드는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해보면 바텀 헤드가 있죠. 이 보텀 헤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하부, 지금 투명하게 표시된 하부가 클리어된 부분이 스커트라고 합니다. 스커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베셀을 보면 기본적으로 태그 넘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즐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베셀을 들어 올리기 위한 이런 러그도 있습니다. 인슐레이션 베셀은 버티컬 인슐레이션 베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링을 보고 인슐레이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베셀을 하나부터 앞에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셀 스커트로 들어가는 구멍 해치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해치 부분 들어갈 때는 밀폐 공간 허가스를 끊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노즐 첫 번째 노즐 하부에 나오는 노즐은 먼저 노즐 인슐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요 배관과 여기 페넨트레이션 피스와의 간격이 인슐레이션 두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스커트 안쪽을 가시면 지금 이제 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이 하나 보입니다. 이 링은 이렇게 항상 링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베셀은 기본적으로 베셀의 탑 부분과 보텀 부분, 헤드 부분은 나중에 인슐레이션을 고정하기 위한 이런 링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링의 역할은 나중에 베셀을 갖다가 베셀 하부를 보온을 하게 되면 이런 쉘이 있고요. 이 쉘 부분을 보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링을 바짝 보온재 위로 올려서 이 링에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를 이렇게 걸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공할 때 꼭 필요한 게 노즐 인슐레이션 링입니다. 그래서 꼭 인슐레이션 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스커트 안쪽에는 이 반대편에도 당겨줄 수 있는 서포트 링이 용접되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인슐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스펜드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로 설치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보온재가 쳐질 수가 있으니까 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링이 스커트 외벽 쪽으로 붙어 있고 센터에 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통상적으로 가스선에 들어가는 인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안쪽에 이렇게 벤트홀이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이 이렇게 벤트홀이 있습니다. 이 벤트홀도 혹시나 이 제작 단계에서 벤트홀이 잘못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설치가 돼서 보온에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레이션을 했을 때 보온 작업을 했을 때 묻히는지 한번 간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길이 또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온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온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묻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간격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레이어까지 보온을 했죠 지금. 그랬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도록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쉘까지 보온을 하게 되면 안으로 묻히지 않도록, 지금 보면 안에 묻히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너무 과하게 밑에 내려와 있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런 벤트홀은 전체적으로 한 4개 정도 또는 뭐 5개든 이렇게 둘레로 스커트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도 마찬가지로 보온 작업을 했을 때, 보온 작업을 다 했을 때 바깥으로 돌출될 수 있도록 되는 간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에는 헤터 브릿지를 위해서 하부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온재를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링이 용접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적당한 통상 450mm 이상이면 됩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웃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딜 가든 어떤 장비든 베셀에는 기본적으로 태그 넘버가 용접돼 가지고 출고가 됩니다. 태그 넘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태그 넘버는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보온재에 묻힐 경우도 있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 넘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서포트 링입니다. 서포트 링은 인슐레이션에 보통 통상적으로 3분의 2 이상 이하로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서포트 링은 규정에 맞게 사전에 용접되어서 들어오고, 용접되어 있지 않다라면 요 관련되는 내용을 이슈해 가지고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서포트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헤드 쪽에도 서포트링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헤드 쪽에 서포트링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치를 할 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헤드 쪽에 서포트링이 없는 경우에는 서스펜드라 밴드를 이용해서 별도로 당길 수가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단지 바디 쪽에 용접되는 서포트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헤드 쪽에 만약에 서포트링이 있다면 이렇게 보온재를 타이트하게 헤드 쪽에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서포트링은 각 노즐마다 통상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다른 노즐에 작은 지관에 있는 노즐에도 붙었고요. 이쪽 노즐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관들 이렇게 탑으로 올라오는 배관에도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 링들이 붙게 됩니다. 이거는 밴드를 칠 때 타이트하게 고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서포트링이 있죠. 그래서 서포트링은 통상적으로 노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엘보가 있는 요 배관과 제일 하부로 나오는 쉘에 연결돼서 나오는 두 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작은 쪽에는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꼬아서 현장에서 만들어서 당겨 식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메인관에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혹시나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를 꼬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러그 부분 사전에 체크해 주시고요. 러그 부분은 별도로 시공을 갖다가 겹쳐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그 부분은 사전에 디자인을 해서 자켓팅 박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일에 이제 보온을 이래 다 하게 된다라면 맞게 박스로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러그 부분을 치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베셀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즐과 이런 구조로 버티칼 베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커트 쪽의 장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 같은 스커트 인사이드의 내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표면 클리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일이나 다스트 러스트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서 복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버티칼 베셀의 비포 인슐레이션 인스펙션 체크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